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결혼 6년 차 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이신 상황이에요. 과거에 좀 갈등이 깊으셨던 것 같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이제 2달 정도 노력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힘겨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남편분의 어떤 감정 표출이나 소통의 어려움이요. 무엇이 이 두 분의 대화를 계속 좀 어렵게 만드는지 오늘 그 핵심을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글을 보내주신 분은요. 예전에는 본인이 남편분한테 좀 뭐랄까 공격적이기도 했고 통제하려는 면도 있었다. 이걸 인정을 하세요.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문제는 남편분이 화가 나면 여전히 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확 쏟아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내분이 좀 목소리 낮춰서 차분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. 남편분은 오히려 어디서 명령질이냐라거나 당신은 잘못 인정 바로 안 하잖아 이러면서 더 크게 화를 내신다는 거죠. 이게 참 대화를 하려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네요. 네. 바로 그 지점이 이 관계의 어떤 악순환 고리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악순환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쪽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, 이게 보통 과거 경험이랑 연결되는데 이걸 자극해요. 그럼 그 격해진 반응이 다시 처음 말했던 사람의 좀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맴도는 거예요. 아내분의 차분하게 대화하자는 시도가 남편분에게는 어쩌면 그 과거에 좀 통제적이던 모습, 그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지금 내 이 격한 감정을 무시하나?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차분함 그 이전에 지금 내 속상한 마음부터 좀 알아줘. 이런 외침일 수도 있겠네요. 단순하게 목소리가 크다.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적 요구가 안 채워진다.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걸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남편분은 당장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당신이 이랬구나 하고 감정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이 상처받은 마음이 확인된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반면에 아내분은 일단 문제 해결, 이걸 위해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서로 약간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. 진짜. 어떨 때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이게 확 터지기도 한다는데요. 한 번은 아내분이 허리가 아프셨대요. 남편분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남편분이 넷플릭스를 보고 계셨나 봐요. 그래서 물 한 병만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아니 왜 아프다고 먼저 말을 안 했냐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엄청 크게 싸우셨다고. 이 물병 사건,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 같아요.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왜 미리 말 안 했냐, 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 지금 쉬고 있는데 방해받았네, 이런 불쾌감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더 깊게는 내 상황을 존중 안 해주나 하는 그런 서운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분의 부탁하는 방식이나 그 타이밍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남편분의 어떤 좀 예민한 부분, 흔히 말하는 발작 버튼 같은 걸 딱 누른 셈이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이라도 과거 경험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글쓴이 분은 남편분을 좀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남편분은 계속 과거에 당신 때문에 쌓인 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좀 분노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시대요. 근데 글쓴이 분도 과거 잘못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왜 남편분에게는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사과라는 게 그 행동 자체에 대한 것일 수는 있지만요. 그 행동에 남길 감정적인 상처까지 꼭 치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남편분은 어쩌면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용서, 이거보다도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좀 깊은 공감, 위로, 이걸 계속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자신의 감정 조절 어려움을 외부 요인, 즉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죠. 관계 개선 노력을 하신 지 이제 2달 차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서로 신뢰를 다시 쌓고 좀 건강한 소통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,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렇겠네요. 이게 뭐 관계 회복이라는 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글쓴이 분은 어떻게든 이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.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지치고 좌절하는 마음. 이 사이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 오늘 이야기가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소통과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상호작용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.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서로 다른 소통 언어와 감정 표현 방식이 부딪히는 거. 한쪽은 좀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일단 감정 해소가 먼저일 때 대화가 계속 겉돌기 쉬운 거죠. 네, 각자의 감정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상대방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,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주려는 노력, 이런 게 참 중요하겠네요.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혹시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신다면 상대방의 그 격한 반응 뒤에 가려진 진짜 요구는 뭘까? 그리고 나의 소통 방식은 그 요구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? 아니면 오히려 더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을까? 한 번쯤 깊이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